안녕하십니까,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장마가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육관에 문제 없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이 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놨어요? 양동이 갖다 놨나? 예, 어제 세 군데 설치하고 예, 물 새는 걸 확인하고 그냥 좌절하고, 하지만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양동이 3개 받쳐놓고요. 오늘 아침에 비가 안 오니까 그 자리를 미친 듯이 치웠어요. 예, 이미 젖어 있는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말리고, 이제 뒤에 물과 먼지가 떡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창틀이니까 그거 다 오랜만에 대청소라고 생각하고 치우고 땀이 나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놔도. 번호분 못하고 맨날 업장 관리. 정말 힘드네요. 저 네. 나중에 그 빌딩 관리자 뭐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저 적성에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극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을 보고 왔습니다. 네. 작가님 몇 년 만에 극장 갔다 왔어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같은 느낌? 문직이 얼마 만에 극장 갔다 왔어요? 저도 한 1년 정도 된. 뭐 뽀로로 대소동 이런 건 보러 아, 갔겠지. 맞아. 중간에 한번 가는데. 근데 그렇게 쳐도 거의 뭐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갔나요? 혼자 갔어요. 좋던가요? 네, 그 극장 가는 발걸음 아주 경쾌하고 가벼웠는데 보고 나서 뭐 좀 무서워? 보고 나서 죄책감 안 들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벌써?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 깜짝 놀래줘야 되네, 재미없었다고. 오랜만에 극장 가서 좀 보고 오셨죠? 저도 네. 요번 주에 극장 많이 가가지고, 그 2주간 극장 많이 갔거든요? 그동안 이제 극장 가면은, 극장은 나한테 좀 애증의 공간이거든? 영화를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벌이는 어떤 소음이나 뭐 불빛, 뭐 공해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공해 같은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가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 좀 뭔 계기는 없었는데 좀 많이 갔습니다. 뭐 봤는가? 드림 시나리오 봤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 봤고, 그다음에 1초 앞 1초 뒤라는 일본 멜로 영화 하나 봤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핸섬 가이즈 이렇게 봤어요. 벌써 몇 개 봤는데 많이 봐하셨네요. 6월 한 달 동안 우와. 극장을 그래도 5번 갔다 왔네. 와. 침체되어 있는 한국 극장계에 심폐소생술은 좀 해주지 않았나. 근데 다 하나 빼고 다 외국 영화네. 핸섬 가이즈 요거 좀 코미디 영화인데 문지기가 좋아할 것 같은데, 좀 병맛 코미디. 핸섬 가이즈? 이성민 나오고 이희준 나오고 박지환 범죄도시에 요즘 잘 나가시던데요? 그다음에 뭐 이규영, 우현 이런 배우들 나오는 약간 오컬트랑 코미디를 섞은 영화인데 병맛이에요. 막 그 원작 캐나다 영화가 또 있어. 그 리메이크한 건데 나는 좀 유치하게 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코미디 팬들은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런 코미디가 한국에서 나온다, 길을 기다렸다 라는 식의 호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거 봤고, 자,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의 3탄이죠. 처음 콰이어트 플레이스 1탄 나왔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해. 이번에 봤죠? 저는 원래 1편을 예전에 봤었는데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충격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충격이 사실 기억나진 않았어요. 재밌었던 영화지 정도 생각나고, 봤다는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는지 내용도 다 알고 하지만, 그런데 다시 봐도 다 까먹었으니까 너무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1탄 같은 경우는 엄청 작은 저예산 영화인데 또 불구하고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그 사운드가 뭐 효과음도 없고 BGM도 없고 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1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다 가끔 괴물이 등장할 때 나오는 그 소리로 엄청 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래서 사운드를 안 쓰면서 사운드를 더 잘 활용하는, 그래서 극장에서 봐야 그
극장 큰 스피커로 들어야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작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도 나름 괜찮았고 나름 엄마의 어떤 또 혈투는 좋았고 3 좀 기대를 했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야 이거 봐라. 드디어 그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 나왔던 그 괴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광고를 그렇게 했어. 얘네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얘네들 뭐 정체가 뭐냐. 그 비밀이 밝혀진 것처럼. 뿌려놓은 떡밥이 회수될 것만 같은. 좀 궁금하잖아요. 얘네들은 왜 왔고 진짜 외계에서 온 건지 아니면 어디 미군의 그 지하 실험실에서 탄생한 건지 아니면 뭐 북한이 만든 건지 막.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를 니네들 보고 이거를 오랜만에 극장 가서 보고 해보자. 이놈들 자신만만하게 극장 가도 된다고만 했지 지난주에. 네. 힘들지? 너무 보고 나서 어떤 조마조마한 감정이 들었냐면 역시 나 극장 안 갈래라고 남편 얘기할까 내 감정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야 이거 재밌다 하고 막 같이 갔는데 친구가 재미없어 해서 다시는 나랑 안 놀아줄까 봐 불안한 그런 감정이 막 느껴져서 괜히 막 어때? 괜찮았어? 막 물어보고 2번 3번 물어보고 뭐 그래? 뭐 그냥 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괜찮다고 그냥 잘 봤어 그러길래 어떻게 잘 봤어? 계속 질문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신기경호하면서 네. 그날 밥도 맛있는 거 해주고 내가 막 와 재밌었으면 이런 눈치까지 안 봤을 텐데 평가 나왔네요 벌써.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한번 데이트 하는 거지. 평상시 데이트도 안 하면서. 그리고 약간 영화 두둔하게 되더라고요.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 네. 첫째 날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나왔던 외계인들이 지구에 처음 온 날을 다루고 있는 시리즈의 스피노프입니다. 감독은 마이클 사노스키 모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분? 감독 있고 이 전작의 주연이자 감독이었던 그리고 각본가였던 존 크레신스키가 역시 그 원안을 썼다고 하네요. 지금 감독하고 공동으로. 마이클 베이 제작이야. 역시 마이클 베이가 손대니까 건물이 부서져. 훨씬 헐리우드 영화 같더라고요. 그죠? 이제 저기도 제작비도 많이 늘었을 테니까. 네, 많이 든 것 같이 보이고. 전에는 숲에서 찍어서 아무것도 뭐 돈 들일 게 거의 없었는데. 자, 1탄은 그럼 제작에 마이클 베이, 1탄 제작에도 마이클 베이가 있었네. 어떻게 참았지, 이 양반? 1탄에서 어떻게 참았지? 1, 2탄에서. 아무튼, 주연, 루피타 뇽호, 조셉 퀸, 알렉스 울프, 자이먼 혼수, 뭐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루피타 뇽호하고 조셉 퀸, 2사람의 영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루피타 뇽호, 뇌의 12년, 뭐 이걸로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와칸다 블랙팬서 시리즈에서도 나오셨고, 조셉 퀸, 얘는 그, 왕좌의 게임에도 나오고 뭐 했다던데, 내가 얼굴이 기억나는 거는 기묘한 이야기에서 나왔던 게 생각이 나네. 이 조셉 퀸 이 배우는 약간 로다주의 눈을 조토끼한테 합성해 놓은 것 같이 생겼죠. 약간 그런 느낌이. 모르시는 분, 통성명 안 해가지고 안면 안 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약쟁이는 지금 눈을 껌뻑껌뻑 하고 계시네요. 아니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본 사람 같이 생겼는데 누구지 하면서 끝날 때까지 누구지 하다가 끝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묘한 이야기에 나왔다는 사람인 거 알고 나서는 근데 너무 얼굴이 다른 느낌인 거예요. 다르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못 알아봤구나. 하여튼 그 로다주의 눈이 약간 그 마스카라 칠해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 속눈썹이 엄청 길어. 그런 적인데 이 배우도 아래 속눈썹이 엄청 좀 도드라져서 하여튼 속눈썹이 도드라져. 그런 얼굴을 갖고 있어서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줄거리는 현대 뉴욕이죠. 뭐 몇 년 전쯤 되겠지 뭐. 소음으로 가득 찬 세계 최고의 데시벨 도시 뉴욕에서 3이라는 루피타 뇽호입니다. 암 환자예요. 그 호스피스 시설에서 고양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료 환자들과 간호사들과 함께 단체로 버스를 타고 뉴욕 시내에 연극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뉴욕이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그 외계인, 소리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그 외계인이 창궐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사륙하기 시작하죠. 이때 말기암에 걸린 사미라와 너무 공포 상황에 몰려서 그 패닉에 빠진 남자 에릭이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이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 영화 되겠습니다. 숲에서, 이 도시에서, 빌딩 숲에서, 제 말은 빌딩 숲. 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네. 재미없었다고요?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한번 얘기해봐. 아니 솔직히 만약에 이게 quiet place라는 제목을 안 달고 나왔으면 그냥 재난 영화, 할리우드에 큰 자본을 들인 재난 영화로서의 그냥 그 정도 기본적인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런 영화에 기대하는 재미는 적당하잖아요. 그리고 의미부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갑자기 창궐한 저 외계인들이 사실은 코로나를, 팬데믹을 형성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열면은 죽으니까 입을 열어서 이거 침 튀어서 이거 감염되면 다 죽는 거다. 뭐 이렇게 포장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제목으로 그 나왔으면은 적당히 그냥 잘 만든 여름철 스릴 공포 영화, 공포 영화, 미스테리 서스펜스. 네, 뭐 그냥 재난 영화 요렇게 괴물처럼 그렇게 생각할 괴물처럼 괴물처럼 괴물도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quiet place의 라고 생각하면 기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대단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어떤 내가 기대하는 면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괴물이 어떻게 해서 온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소리로 얘네들이 인식을 하고 눈으로 못 보는 걸 알게 됐는지, 그것도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존재에 대한 파악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시즌2에서 뭐 이게는 스포가 아니죠, 이거는. 시즌2에서 뭐 보니까 수영을 못 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등 이렇게 괴물에 대한 정보와 괴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첫째 날이라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도착하는 것만 보여줘. 외계인이. 그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그냥 정부 같은 데서 이놈들은 물을 못 건너니까 배 타러 오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알고 있던 내용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지 과정을 보고 싶은데. 네,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저는 1, 2편을 보면서 계속 의문이었던 게 막 이렇게 괴물들이 소리만 들리면 막 갑자기 막 어디선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서 막 찢어 죽이는데 이걸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왜 해치는 걸까? 마치 모기 소리가 들리면 모기를 해치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까봐 겁나서 미리 죽이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죽이는 행위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아니니까.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죽일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나오니까, 그러고 뭐 이게 생각이 있어서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뭐 이런 의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눈치를 보게 됐어요. 같이 가신 분께서도 1탄, 2탄 다 보셨나요? 네. 2탄은 안 봤나? 그래서 1탄은 이번에 저랑 같이 보고, 2탄은 저 혼자 보고. 1탄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셨겠는데? 처음에요? 네. 아닌가요?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냥 재밌게 봤는데, 이번 이제 괜히 눈치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막 저 혼자, 그냥 뭐, 역시 극장에 오니까 소리는 좋네. 이러면서 그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간 안절부절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느낀 이 찜찜한 감정을 동반자도 같이 느꼈을까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저는 아예 안 봤거든요. 시리즈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전에는 이런 것도 안 찾아보고 사실은 1편을 집에서 먼저 1편을 봐야 되겠다고 봤는데, 빨래 개면서. 네, 빨래도 살살 개게 되지. 소리 안 나게. 너무 긴장돼서. 그게 무슨 유령이나 귀신이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근데 괴물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무섭지도 않고,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화의 어떤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그닥지 막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1편부터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편도 재미가 없었다고요? 네, 그닥지 그렇게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이 편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극장에 가서 첫째 날을 봤는데 똑같은 영화가 나왔네 그런 생각을 했고, 어제 밤에 2편을 봤는데 2편 초반에 오히려 그 첫째 날 비슷한 그 뭐 이렇게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그 3편에 나오는 거랑 2편의 내용이 이렇게 뭐 뭔가 교차되면서 뭐가 있나 싶었는데 딱히 또 그 저기 누구죠? 혼수 혼수 아저씨 나오는 거 자이먼 말고는 혼수. 네, 말고는 뭔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보이지가 않고 또 똑같은 영화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1탄은 아말감에서 아마 했었을 건데 그 1탄에서 나오는 그 긴장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 주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주연 그 큰 딸이 그 청각장애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조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이 청각장애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캐릭터가 갖는 거기서 오면 긴장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서 또 얘네들은 왜 이러는지 뭐 미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미지에서 오는 또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이 되게 오묘하게 잘 조합이 돼서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영화가 뭐 시리즈가 계속 나오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그 비밀을 풀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비밀이 풀린 이후에는 이런 아이디어로만은 더 이상 이제 밀어붙일 수 없을 테니까 뭐 그때부터는 좀 더 스케일을 키운다든지 액션 위주로 간다든지 나중에 뭐 히어로가 등장해서 막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3탄쯤 돼서 드디어 이제 괴물의 오리진에 대해서 알려주나 보다. 그래서 룰루랄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갔는데 그런 건 안 나와서 좀 서운했습니다. 네. 서운을 했고 뭐 그래도 좋은 걸 얘기하자면 그 여자 주인공 루피타 뇽호의 연기가 되게 너무 좋더라. 말은 할 수 없고 표정이나 제스처만으로 이렇게 막 다급함이나 이런 거 설명해야 될 때 그 자기 따라오는 그 남자를 막 이렇게 뭐 왜 따라오냐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놀라는 장면들이라든지 이게 연기가 너무 좋더라. 그리고 여전히 이 1탄도 그렇고 2탄도 그렇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연출 그거 되게 좋았어요. 1탄도 그렇고 이것도 여전히 여기에도 그것은 유효하다. 그것도 괜찮았다. 그래서 그런 점프 스퀘어 아직 뭐 유효하다. 그리고 그 외계인들이 이렇게 도착해서 침공하는 그 장면 그리고 첫 공격은 나는 연출 잘했다고 생각해요. 막 유성이 막 떨어지면서 그 도시가 먼지로 자욱해지고 그 시계가 뭐 한 1m도 안 나오는 그 환경 안에서 막 갑자기 싹 나와서 사람 싹 잡아갖고 채 가서 어디로 사라지는 뭐 그런 거. 너무 옛날 영화 그 공포 영화 미스트의 장면이 생각이 나네. 아주 좋은.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런 것도 괜찮았고 뭐 전 시리즈에도 그렇고 민폐 캐릭터들이 좀씩 있는데 여기도 이제 첫 공습이다 보니까 민폐 캐릭터가 당연히 생기겠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공격 당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다가 사람 죽어나가는 건 뭐 저긴데 얘네들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주요 인물들 갇혀있는 밀폐 공간에서도 한 명 있었고 예. 길에서도 갑자기 공격을 당하니까 막 깍깍 소리 지르면서 막 하거나 숨어있는 주인공한테 막 다리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던 이런 민폐 가차없이 다 죽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영화의 최고 미덕이었어. 하여튼 그런 점 좋았고 훈수 아저씨 훈수 아저씨가 한 명 죽이잖아. 때려 죽이잖아. 그래 좋았어. 좋았어. 그런 애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일을 벌이면은 미치거든. 영화 보는 사람이 열받아갖고 답답해가지고. 근데 바로 그냥 바로 그런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제 이 카이오트 플레이스 1을 볼 때 극장에서 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긴장하니까 팝콘도 막 소리가 안 나니까 거기서 자기가 아그작 씹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막 자제하는 와중에도 소리 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좀 막
긴장감이 깨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게 내가 이 극장을 애증하는 원인 중에 증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괴물이 각 상영관마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점에서도 뭐 좋았습니다.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우리는 괴물의 오리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뭐 그래서 스피노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전 처음 등장하는 두 캐릭터 간의 관계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괴물은 여전히 뭐 약간 쩌리는 아니지만 어떤 부수적인 존재로 등장해요. 그래서 아니 이 초면인 얘네들 됐고 나는 괴물 좀 알려줘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간 사람한테는 이거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두 신규 등장인물의 그 관계나 감정이 관객들한테 엄청 큰 이입을 주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저 남자 저 왜 계속 따라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계속. 그렇죠. 그것도 사실 민폐 캐릭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 도와주고 하니까. 네, 마지막에 도와줘서 그 앞에 그랬던 거를 잊어버리게 된 거고, 뭐 역시 사람은 부족한 면 있지만 결국엔 착하네. 뭐 이렇게 되는 애는 거지만. 착해. 네. 처음에는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이미 우리는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을 해놨는데 주인공의 생존을 그리고 목표를 방해하는 것만 같으니까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뭐 결론은 이제 아닌 걸로 하려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중반까지 이 남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항구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루피타 용호는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어릴 때 먹던 피자나 먹겠다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군중 사이에서 반대 방향으로 혼자 이렇게 막 가는데 거기를 군중을 따라서 안 가고 그 여자를 따라오는 이 남자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뭐 겁쟁이인 캐릭터로 나오는 거는 같은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관객들은 그렇게 소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영화 말미에 가면 이 두 사람 간에 서로 어떤 뭐 진심을 주고받는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뭐 이렇게 감동도 없고 그럼 거추장스러운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로 쓸데없는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로 관계를 다룬 영화임에 불구하고 관계를 설득력 있게 얘기해내지 못했다 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포 스릴러로 가든지 아예 이런 이야기를 넣을 거면 그걸 더 잘 스토리텔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스토리텔링은 잘 안 됐지만 어쨌든 감정은 전달해야 되니까 자꾸 눈물씬을 넣어 몇 번을. 맞아요. 그리고 1, 2편의 미덕이었던 그 조용한 가운데 놀래키고 뭐 자연의 소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리 이런 게 위주였는데 3편은 감동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배경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그것도 괜히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이름이 안 붙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을 텐데 이번 편은 배경음악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맞아. 앞에 거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전에는 그 사운드를 덜어내는 것이 너무 멋있었던 시리즈인데 여기서 뭘 자꾸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고 심파 눈물씬을 자꾸 몇 장면을 자꾸 넣어가지고 그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뭐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외계인들이 이제 공습하는 장면을 첫 공습에서는 진짜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서 이제 외계인들 2번, 3번 정도 더 공격 장면이 나오거든요. 첫 장면의 반복이야 사실. 그러니까 그 전 시리즈에서는 봐봐 괴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전 시리즈에서는 소수만 나오는데 괴물이 와 있어. 근데 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튀어나온 못을 밟았어. 미치잖아. 그 못이 처음에 보일 때부터 아이고야. 이거 내 발이 벌써 아파. 내 발에 벌써 파상풍 온 것 같은 느낌 막 쫄깃쫄깃한데 그걸 밟고 나서 이걸 참고 막 외계인이 뭐 어떻게 지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다 다른데 이거는 그냥 대규모 군중이 있는 데서 대규모 외계인들이 와서 막 학살하는 그 장면이 멀리서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아니면 되게 굉장히 스피드하게 카메라 앞을 지나가거나 그게 첫 공습, 두 번째 공격, 그 다음에 마지막 남자 주인공이 뛰어가는 장면
똑같아. 그 괴물의 움직이나, 그러니까 인공지능 떨어지는 NPC를 상대하는 게이머가 된 기분이 들어서 너무 반복된다라는, 그래서 조금 그렇다 그런 장면도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괴물이 처음으로 뭘 먹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잖아요. 뭘 먹는 거예요? 그게 아마 주식이 아닐까? 이게 사람을 먹질 않잖아. 주식이 지구상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도시락 싸온 거예요? 요리사가 하나 한 거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톡톡 두드려 보고 소리를 질러서 동료를 부른단 말이야. 난 처음에 알인가 했어요, 에어리언처럼. 네, 뭘 먹는 그래서 거예요? 저 남자가 저 알밭에다가 화염병을 던져 이걸 싹 정리하나 보다 네. 하는, 그렇게는 안 가더라고. 나 그래서 먹길래, 이게 밥이구나. 그냥. 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알려줘야지, 영화에서. 또 한 개 더 내려고 그러니까. 어. 또 내려고요? 둘째 날. 그래서 이걸 스피노프 말고 이제 정말 오리진으로 이제 하나 나올 수가 있지. 그러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그리고 이제 그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네. 굳이 고양이를 선택한 거는 고양이가 조용한 동물이니까 주인공한테 애완동물을 주고 싶었나 봐. 네. 근데 조용한 동물이니까 고양이를 선택한 모양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고양이가 학학거리거나 아니면 어디 벽이라도 발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 주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할까 안 할까 제가? 예. 그냥 저는 고양이 나올 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일을 낼 것만 같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한 번 한두 번 정도 실수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민폐 캐릭터가 되는 거죠, 고양이도. 네. 동물을 민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을 그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예전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하지만 약간 불안한 느낌을 주긴 하더라고요. 뭔가 일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면 차라리 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초반부터 막 그 돌아다니던 쥐나 이런 거를 계속 보여준 다음에 어느 날 숨어있는데 쥐가 또 갑자기 나와서 어디를 갉아먹어. 그러면 이제 될 텐데. 하여튼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그 고양이가 딱히 이 영화에서 있어야 될 이유는 뭐 약쟁이는 약간 제가 사고 칠까봐 불안했다 하는데 그 긴장감이 그렇게 크진 않고 있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캐릭터 간에 어떤 뭐 감정의 연장 연동 뭐 이런 거를 매개하는 게 되나 했는데 뭐 그것도 좀 약하고 나름 구해다 줘서 감사하다 이 정도는 됐죠. 그 정도인데 그리고 고양이가 계속 영화에서 사건 밖으로 여러 번 나가. 네. 그러다가 계속 또 돌아와. 네. 억지로 계속 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너무 좀 거추장스럽다 이것도 그냥 그런 고양이 때문에 귀여운 건 있는데 이게 뭐 꼭 필요했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런던에서 촬영을 했대요. 뉴욕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뉴욕 아니잖아 런던이잖아 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우리 입을 방해해서 이것도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모르니까. 그렇죠. 뉴욕이라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뉴욕인가 보다. 그래서 그거는 뭐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참신함의 대부분은 사라졌고 근데 뭐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기에는 괜찮다. 약장의 말대로 다른 이름 붙이고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스피노프니까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을 만한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느낌이네요. 왜 외계인은 그럴까? 한번 추측을 해보자. 왜 외계인은 그럴까? 네가 작가야, 원한 작가면 왜 이러는 걸로 설정을 했을까? 외계인이 왜 시끄러운 층간소음의 피해자일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극에까지 달하면서 어떤 몸의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괴물로 변한 거야. 그래서 소리내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녀. 동물을 죽이는 것 같진 않거든. 그잖아. 동물도 죽인 나왔어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시끄러운 존재라는 건가? 사람 목소리를 듣고 오는 건 아니고 뭘 떨어뜨려도 네, 나타나잖아요. 오니까. 뭔가 소리를 내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열면은 다 뭔가 고막으로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무슨 어디 자기네 문명이 소음 때문에 뭔가 망한 문명이 그냥 제 생각에는 네. 먹는 것도 아니고 이유는 어쨌든 외계에서 뭔가 이렇게 운석 떨어지듯이 왔으니까 결국에는 외계를 가는 이유는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존재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존재를 어쨌든 간에 몰살시키고 싶은데 이 존재를 인식하는 수단은
귀밖에 없으니까 청각밖에 없으니까 소리 내는 거를 그냥 다 잡아 족치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왜냐면 먹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하러 오면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냥 그런 거죠. 그 다른 설명이 없다면. 환경부에서 나와서 그 소음 공해를 단속하기 위해서 나온 환경부 우주의 환경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조그만한 소리도 막 캐치하려고 막 귀에서 막 고막을 밖으로 꺼내가지고 막 뭐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느 정도 이하는 용서해준다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우주는 그 소리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우주는 네. 소리가 모르죠.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외계인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소리를 서로 안 내는 공간인 건지. 아니, 대기가 없는 행성에서 왔으면 당연히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아주 작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엄청 발달해 네. 있는데 우리 인간이 문명을 점점 발전시켜다 가다 보니까 이 우리가 내는 지구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커. 이 우주의 텅빈 진공 공간을 뚫고 그 별에 가서 닿을 정도까지 근데 커져서 너무 이 새끼들 다 죽이러 가자. 능력을 잘 모르겠는 게 물은 헤엄을 못 헤엄을 못해서 뭐 아무래도 건너가지를 못하는데 대기가 없으면 네. 물이 없는 별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헤엄을 못 쳐서 그런데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날라서 그 섬에 갈 수 있거든요. 뭐 타고 온 거 아닐까? 그럴까요? 아씨 뭐지? 아니면 뭐 저기 행성 뭐 타고 뭐 저기 유성 같은 데서 원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애들인데 그게 하찮 지구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건가? 여튼 아,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앞전에서는 이런 설명이 부족해도 어쨌든 그냥 설정이 원래 SF라는 거는 그렇죠. 설정인 거니까 그냥 1설정에 나를 맞추자 이랬는데 그렇죠. 3편 정도까지 왔어. 첫날 이제 와서는 알려줘야지. 그랬는데 아직 안 알려주니까 이 설정의 몰입은 이미 끝났고 뭔가 이렇게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명하시죠. 그게 뭐 정해놓은 게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수습이 안 되나? 왜냐면 뭘 하면 자꾸 시비 걸릴 것 같고. 자기 생각해보면 괴물들이 자기네도 소리를 내면서 자기네들 듣기에는 또 공격을 안 하잖아요. 맞아. 소리를 시각도 날라올 없고 때 막 소리 후각도 내던데요. 없고 한데 뭐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내는 그러니까 텔레파시를 우리가 듣는 수준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너무 가청 범위가 넓어서 자기들이 내는 소리는 또 알아듣고 막 이런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답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없는 거 아닐까 그 싶어요. 답을 찾아내서 이 영화사에다 시나리오를 해서 보내주면은 야 너 봐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을지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 평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자연 씨라는 분은 별 2개 반 주시면서 빈약한 스토리를 채운 점프 스케어 그리고 고양이라고 하죠. 박평식 씨도 2.5 입맛을 다시며 감상의 저지라는 으름장. 2.5나 돼요 그분이? 1.5도 아니고? 2.5. 아무래도 1.5는 너무 싫어요. 공필도 이런 거 0.5였다. 많이 안 주시길래 평소에. 김초롱. 처음에 반짝이는 것들은 사라진 평범한 플레이스. 그다음에 최윤수란 분도 2.5점. 침묵이 번뇌를 낳으면서 탄탄한 설정에 잡음이 한가득. 다들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저도 뭐 그렇게. 그러면 지금 극장 가서 뭐 보냐? 요즘 있는 게 그 뭐죠? 그 감정 애니메이션 그거?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2랑 이거랑 그다음에 그 핸섬 가이즈 이렇게 3개 있는데 볼만한 게 대중적인 게 그냥 인사이드 아웃 2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좋다고 해가지고 봤거든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내 가족 수용소장 내 가족 이야기예요. 수용소 담벼락을 맞대고 바깥에 그 관저가 있는 거예요. 소장 관저. 그 안에는 이제 수용소에 있는 그 수용자들이 와서 일꾼처럼 일하고 막 관리하고 해줘서 아주 풍요로운 아름다운 정원을 둔 아름다운 그 가정 생활을 하고 있어. 그 수용소 너머에는 하루 종일 굴뚝에서 연기가 나.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는 항상 그걸 태우는 붉은 빛, 밤에는 막 수용소 안은 붉은 빛이 이렇게 물들어 있고, 가정집 안에는 등에 흰색 빛으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돼 있는 그 대비되는 그런 속에서 이 가족들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그래서 뭐 평범한 사람들이야.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지만 근데 이게 너무 지루해.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근데 이동진이 5점 줬어. 그러면 또 좋게 해석해야죠. 좋게 봐야죠. 그래서 이거 뭐 한번 보실 분은 보시라. 근데 재미는 너무 없더라. 그리고 그 감독이 아주 성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는 알겠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걸 뭐 어떻게? 그래서 그거 보시든지 아니 재미없는 건 난 못 본다 하시는 분은 인사이드 아웃 2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비추? 네, 굳이. 뭐 아니 기대 안 하고 네. 공포 영화나 뭐 재난 영화 보고 싶으면 반추? 네. 맞아. 기대 없이 그냥 새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반추입니다. 네. 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양정이었습니다. 문직이었습니다.